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금양이라는 종목 급락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금양이라는 종목은 현재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를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실체가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당한 급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굉장히 영풍재지와 같이 정말 이런 사태들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많은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금양도 이런 것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실권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순위 1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왜 추가적인 급락 시그널이 발생했는지 유무를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양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몽골 광산 개발 회사 지분 60%를 투자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리튬 관련된 매출을 좀 공시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적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1,600억씩을 3개년 동안 기록을 하겠다라는 정말 엉터리 경영성과 목표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저는 의심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수익화해서 그 수익성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그죠? 만약에 공장 증설을 했었다면 전 정상적인 회사로 인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뭐예요? 리튬 광산 공시 딸랑 하나 딱 띄워놓고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니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그 자사주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과 나머지 전구체 쪽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가고 있죠. 자, 만약에 리튬 광산이 거짓일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금양의 미래라고 해서 향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가 대규모 시비 발행, 즉 주식만 계속 찍어내서 그것을 통해 주주들에게 팔아먹고 그 자본을 토대로 계속 뭐 공장을 증설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유형 자산들을 갖춰나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자, 수년간 주주들에게 정말 피땀 눈물 모두를 쓸어갈 수 있는 상당히 나쁜 공시들을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배터리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캐파가 다른 여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요. 가격 경쟁력이 없는 배터리는 그 누구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중국. 그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가격 경쟁력.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 배터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나오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죠? 우리는 이제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그죠? 지금 NCM 배터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리튬 인산철까지도 뛰어들긴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배터리 3사와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연 맞짱 뜰 만한 기업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혁 이사가 금양에 몸 담았었던 이 과거 이력만 가지고 금양이라는 종목이 가진 기술이 정말이고 그리고 리튬 광산이 진짜다라고 확신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심하면 되는데 제가 정말 증거자료 하나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또 특이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영풍재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영풍재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수했는데 결국 주가 조작으로 밝혀지고 거래 정지당하면서 키움증권에 5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정말 열악하고 상식적으로 정말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막 사기 짙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금융이라는 종목의 투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전진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자, 개인도 매수했고, 그죠?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통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개인은 혼자 매수하거나, 그죠? 세 곳이 다 매수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수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를 봤을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기타법인입니다. 기타법인. 자, 보통 기타법인이라는 것은 세력들을 좀 의미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대주주와 일통속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대주주와 같은 한 배를 탄 세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렇게 기타법인 창구에서 엄청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지금 현재 금양이라는 종목에서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10월 20일자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40만 주, 30만 주씩 거래됐었던 시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40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아마 뭐 블록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블록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게 되면 기타법인에서 무려 얼마예요? 엄청나게 큰 지금 현재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투자 단위를 보게 되면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이 큰 금액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이 1,400억 정도 가량의 지금 물량 이후에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이때도 한번 나왔죠. 8월 22일자 날짜로도 엄청난 물량이 한번 쏟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8월달.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가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까지 순매수 쭉 하다가 대량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7월 14일 날짜부터입니다. 그죠? 7월 달부터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금양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점을 계기로 기타법인 창구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우하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또 반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야, 이때는 2차전지 다 빠지지 않았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지 않았냐? 네,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법인 창구에서 엄청난 물량이 출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많은 물량이 좀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전 향후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은 뭐 신용을 가능케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금률이 100%죠. 그래서 신용으로 매수한 주체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계좌가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마이너스 80% 혹은 그것에 뭐 부합하는 이런 손실을 또 발생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신용을 쓰고 계시거나 스탁론을 쓰시는 분들의 또 담보 비중까지도 맞추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최저 지금 주가 뭐 4만원, 5월 달에 기록했었던 4만원 주가도 있겠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만원, 2만원까지도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 걸 보면 일단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죠? 영풍재지가
지금 이거 굉장히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린 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했었던 주가는 실체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신풍제약, 그죠? 신풍제약도 이거 실체가 없다.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만으로, 피라맥스만으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키는 것은 정말 비이성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10만원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을 때에도 제가 주가가 10,000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된다. 최대 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간이 결국 증명해주고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결국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큰 손실을 떠안는 건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하나 보고 외국인이 매수하잖아요. 기관이 매수하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혹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큰 손실을 떠안지는 않는 구조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양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기타 법인에서 엄청난 물량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2024년도 1분기부터는 이 리튬 광산을 토대로 실적을 발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눈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기 때 적자예요. 예를 들어 2분기도 적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잘해볼게요 했는데 또 적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지금 손실을 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또 강한 매수세를 해준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거래정지 종목조차도 모르는데 이들이 요새는 외국인 창구까지 속여가면서 자전거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았죠. 영풍제지도 자전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폭등하면서 사실상 자전거래율을 높여서 마지막 개인들을 꼬이기 위한 이런 정말 행위들을 지속할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알아채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매도해서 내가 손실 복구할 종목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셔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타 법인 창구 12월 달까지 물량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제가 전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지 한번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행이라는 종목은 결국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본인들이 전망했었던 2024년도 영업이익 1,400억을 절대로 기록하지 못할 것이며 영업이익 100억대조차도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지켜보시면 아실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반드시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추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